오늘 내용은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평소 황창현 신부님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단번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뒤에 은퇴 후 어떻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곧 아빠 은퇴하면 퇴직금 나올 텐데 나 사업하는데 좀 보태주면 안 될까요? 제가 장사해서 매달 3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우리야 고맙지. 은퇴 후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맞아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아가려는 잘못된 마음을 품곤 합니다. 이제 자식들이 나를 보살피겠지라는 생각은 일견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의존심이 스스로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가 수십 년 직장 생활 끝에 모은 자산 6억 원을 아들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손익을 맞추기에도 바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식을 믿고 모든 재산을 내어주면 부모는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게 되고 결국 노후 생활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유는 거짓 은성 때문입니다. 이 거짓된 마음은 자식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자식들조차도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기 벅찬 시대입니다. 한 달에 20만 300만 원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식들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재산을 줬으니 나를 돌보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자산을 은행의 예치에 매달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억 원을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는다면 매달 최소 20만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며 자립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독립적인 노후 생활은 경제적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재산을 모두 주고 나면 그날부터 부모는 천덕꾸러기가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집에 들어간 부모는 그동안 자신이 키워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노력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 위해 사업이나 집을 마련했지만 그 사업이 실패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까지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 자식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식들 사이에서도 왜 나에게는 도와주지 않았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결국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금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의지하면 스스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자식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칫 주눅들며 삶의 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꿈꿨던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시간을 충실하게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만이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들 역시 부담을 느끼게 만듭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경제적 의존을 느끼게 되면 정작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곧 나의 재산이라는 의식은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부모 스스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에는 자식에게 기대어 살기보다는 스스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번 돈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주는 첫걸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독립적인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삶을 자식에게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때로 무겁고 불편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정서적, 신체적 건강의 열쇠입니다. 노년의 고립, 가장 위험한 적.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고립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부모 세대는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립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립을 막아줄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나와 같은 세대를 살며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세월을 공유한 친구들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소하게 돈을 쓰며 행복을 사는 법. 노년에 돈을 쓰는 것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줄 돈을 아끼느라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고 집에만 머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소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칼국수를 사 먹고 냉면을 즐기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활력소가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돈은 나를 위해 쓰는 순간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아끼느라 움켜쥐고 있는 돈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 친구들과 기꺼이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의 열쇠, 친구와의 유대관계. 치매는 많은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치매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감정적 안정감을 줍니다. 혼자 고립되는 것이 치매의 시작입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친구와 함께 걷기, 수영, 성당 모임, 혹은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며 마음을 나눌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걱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기도나 종교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안녕을 빌며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은 고독을 덜어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줍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고 친구는 남는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그들에게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가 항상 1순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는 나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자 나를 이해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국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좋은 추억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노년의 삶은 더 따뜻하고 가치 있어집니다. 돈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아끼지 마세요. 그 돈은 단순히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연락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고 함께 밥 한 끼를 나누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병이 아니라 빈 지갑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재산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을 잘못 관리해 버린다면 남은 인생은 예상보다 훨씬 고단하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자식에게 몰아주거나 무리한 보증을 서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한 재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남은 재산을 소중하게 다루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한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자식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한 자식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일어나는 일은 뻔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잘 모시겠다며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합니다. 부모를 위한 배려는 사라지고 그 자식 또한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바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내 재산이 내 발등을 찍었다라는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특히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식의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실패하면 부모의 재산까지 날아가고 맙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을 돕고 싶다면
기브앤테이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도와준 만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만 나중에 원망도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 재산은 닭이 아니라 달걀처럼 나누어 써야 한다. 닭을 한 번에 잡아먹으면 그날은 배부를지 몰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굶어야 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두 사용하거나 자식에게 몰아주면 그 이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은 달걀처럼 나누어 써야 한다는 철칙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목돈이 있다면 이를 나누어 연금이나 월지급형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에는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맡기면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나온다면 나머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억 원을 연금에 넣어둔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며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나누어 사용하면 한 번에 소진할 걱정도 없고 매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재미도 느끼며 건강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고 작은 집으로 옮겨라.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큰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집은 관리비만 많이 나갈 뿐 실용성은 떨어집니다. 특히 50평, 60평대의 집은 자식들이 가끔 찾아올 때나 필요할 뿐 1년 중 대부분은 비어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남는 자금은 연금이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깔끔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소소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여유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집에 얽매이지 말고 나에게 꼭 필요한 공간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배우자와 자식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관리하라. 재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믿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입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돈 문제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남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내 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웠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하세요. 금융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저축, 투자 상품을 찾아보세요.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길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며 살아가세요. 나의 재산을 나 스스로 관리하는 순간 경제적 자유와 함께 심리적 여유도 찾아옵니다. 재산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재산 관리는 자립과 행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의 30년, 40년은 보너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나누어 쓰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현명한 재산 관리의 방법입니다.
과거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미래는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출발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고생을 자랑 삼아 자식에게 공치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가꾸고 건강하게 움직이며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고생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들에게 잔소리로 들리기 쉽고 당신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미국에서 99살의 할머니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뒤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지금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성지순례나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가보고 싶었던 곳을 차근차근 다니는 것도 훌륭한 목표입니다. 취미 생활에 도전해보세요. 꽃꽂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더해줍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오늘은 걷기 30분, 내일은 친구와 만나는 날처럼 작은 일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남은 시간은 더욱 의미 있고 값지게 빛날 것입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으세요. 깨끗함과 멋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이 되면 외출이나 몸치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깨끗한 몸 매일 샤워를 하고 속옷을 갈아입으세요. 깔끔한 상태는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줍니다. 멋진 옷차림 평소 입고 다니던 헐렁한 바지 대신 단정하고 멋진 옷을 입어보세요. 파마나 염색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아들만 있는 집과 딸이 있는 집의 할머니는 확실히 다릅니다. 딸이 있는 집의 어르신은 늘 고운 모습으로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출의 즐거움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즐거워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시장을 보러 가고 성당이나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삶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움직이고 걷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몸이 굳으면 인생도 굳어버립니다. 움직여야만 건강도 행복도 따라옵니다. 노년의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걷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을 유지해 주어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성당 평일 미사를 다니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에만 있지 말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성경 공부, 노인정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산에 다녀오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걷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행복을 실천하세요. 욕심을 비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가벼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노년에는 돈과 물건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누는 삶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소소한 기부 남는 돈이 있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작은 기부를 해보세요. 당신의 나눔은 누군가에게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나누기 냉면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도 친구와 나누어 먹으면 그만큼 행복도 커집니다.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는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나를 위해 쓰기 모아둔 돈은 자식을 위해 남기기보다는 지금 나를 위해 쓰세요. 여행을 가고 건강을 챙기고 하고 싶었던 일을 실천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나누며 사는 삶은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날마다 깨끗하게 몸을 가꾸고 건강하게 움직이며 행복을 찾아가세요. 남은 시간은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으로 더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는 더 행복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